자, 이번에는 고전시입니다. 자, 고전시 보세요. 자, 우리가 평소에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하는 그 고1 때는 이제 이런 정도를 알자라고 하는 게 뭐니? 고전시에서 늘 이야기하는 관습적 상징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 모의고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습적 상징물에 대해서, 이제 우리 조상님들이 막 활용을 하시는데, 자, 그걸 이해하고 있냐고 물어본 거죠. 자, 일단 가를 보면 옥설이 차갑게 대나무를 누르고, 자, 대나무 벌써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근데 일단 그 옥설이라고 해서 그 눈인데, 그냥 눈이라고 이해하시고, 지금 눈이 차갑게 대나무를 노른대. 음. 자, 대나무는 우리가 관습적 성질물로 언제나, 그 선비의 어떤 지조나 절개를 상징하는 이제 그런 재물이잖아요. 그쵸? 지금 옥설이 대나무를 누르고 있는 거야, 눈이. 그럼 눈은 당연히 좀 부정적인 의미 부여하셔야죠. 자, 대나무에 가해주는 뭐다? 시련이다. 그치? 부정적 의미죠. 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눈이 대나무를 누르고 있어. 그리고 얼음같이 둥근 달은 아주 휘영청 밝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이 참 밝다. 라고 해서, 음, 시간적 배경 이야기했다. 정도로 합시다. 직유법 정도 보이고. 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지금 눈이 대나무를 누르고 있는 이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아, 내가 알겠다. 굳건한 그 절개를. 여기에서 그 절개는 누구여야 해? 당연히 대나무의 절개여야 하지. 또 더욱이 깨닫게 된다. 깨끗한 그 빈 마음은. 역시나, 음, 자, 대나무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어떤 달이 밝게 빛나는 어느 날 지금 눈이 대나무를 누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 대나무가 꺾이지 않고 있겠죠. 그렇죠? 휘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를 보면서 아, 더욱더 느껴진다. 저 아주 대단한 저 굳은 절개가 저 깨끗한 저 강한 빈 마음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정리 한번 해보면 자, 이 시도 이렇게 대나무에 현재 절개나 지조를 예찬하고 있는 시인데 음.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의 사고방식이 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대나무를 예찬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제 어떤 아주 긍정적인 내면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신의 내면적인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음. 누가 이 대나무가 정말 저렇게 속은 저렇게 깨끗이 비어서 저렇게 굳은 절개를 가지다니 정말 대단해라고 하는 건 그 대나무를 예찬하는 것과 동시에 나 또한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란 얘기잖아. 나 또한 그것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시는 대나무의 절개를 예찬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제 그런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런 내면적인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시가 되는 거죠. 알겠죠? 자, 두 가지 기억해 둘게요. 자, 이 시는 뭐다? 관습적 상징물을 활용하고 있다. 알겠죠? 자, 이 시에서 이렇게 관습적 상징물 활용하는 거. 자, 그리고 또 표현법 중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유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3사 같은 경우에는 요래, 자, 도치도 보이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시인데, 자, 나시가 또 역시 매화죠. 자, 이 시도 역시 뭐다? 관습적 상징을 활용하고 있는 시다. 음. 자, 매화의 의미, 대나무하고 다를 거 없죠. 그 당시 선비들이 언제나 늘 깨끗한 어떤 선비의 지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가지고 오는 그런 자연물입니다. 자, 매화. 자, 그래서 이 시는 먼저 그냥 간단하게 쓰고 가세요. 자, 일단 이 시보다 매화에 더 간단히 쓸게요. 자, 이 시보다 매화 예찬하는 시다. 자, 그런데 또 결국은 이 매화를 예찬한다는 것 자체가 또 똑같은 말입니다만 그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고결한 정신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다. 알겠죠? 즉 아주 뜻있는 그런 고결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각 수에서 좀 중요한 지점만 볼게요. 자, 모첨에 다리 빌 때. 자, 모첨은 뜻 밑에 나와 있죠? 초가집이죠? 자, 모첨에 다리 빌 때. 잠에서 깨어. 누가? 화자가. 음. 자, 그렇게 반벽, 즉 벽에 걸린 어떤 등불? 뭐 똑같이 잔등이라고 쓸 필요 없죠. 자, 벽에 걸린 좀 희미한 등불, 뭐 이런 건데, 자, 그것을 의지 삼아 누웠으니, 자, 일야, 하룻밤 매화가 피니. 그러니까 쉽게 지금 달이 떴을 때 잠에서 살짝 깼는데, 지금 하룻밤에 매화가 피어나는 걸 본 거야. 그래서 매화가 피어나는 걸 보면서, 님이신가? 했다. 뭐 이런 얘기죠. 음.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정리 한번 해보면, 자, 이 시에서도 역시 매화보다 관습적 상징물이고, 자, 선비의 지조나 절개를 의미하게 됩니다. 음. 자, 그럼 일수 내용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즉, 일야, 그 하룻밤에, 일야에 이제 피어난 그런 매화를 일야라고 쓰지 말고요. 그냥 밤에라고 할게요. 자, 어느 날 밤에 피어난 이 매화를, 자, 화자는 감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지금 임을 떠올리고 있죠. 음. 그다음 아마도 이 번님이 풍운이 그쳤다. 자, 번님은 또 체크해 두시고요. 자, 번님보다 역시 매화. 자, 이 번님이 풍운이 끝이었구나. 자, 풍운은 뭐 밑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 운치잖아, 그치? 자, 이 매화의 운치가 그 아름다움이 정말 끝이 없다. 뭐 너무 예쁘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옥골빙혼, 뭐 이런 어려운 표현도 다 밑에 나와 있으니까 다 좋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뭐 고결함, 뭐 이런 거, 깨끗함,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매화의 아름다움을, 그 매화가 가지고 있는 이 깨끗한 분위기를 예찬하는 구절입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옥골빙혼이 참 냉담하구나. 또 그윽한 향기는 세안불개하구나. 그러니까 이 추운 날씨에도 그대로구나. 뭐 이런 거잖아. 이제 밑에 어휘글이 나와 있지만 뭐 그대로이다. 뭐 이런 거니까. 음. 그래서 이 매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깨끗하고 고결한 분위기, 그리고 이 좋은 향기, 자, 그것에 대한 예찬입니다. 음. 자, 바로 정리할까요? 자, 이 순위 여기다 할게요. 지금 매화가 가지고 있는 이 매화의 어떤 고결함, 그리고 깨끗함, 그윽한 향기, 뭐 쓰지 않더라도, 자, 그윽한 향기. 자, 이것들에 대한 뭐다? 예찬의 내용이었다. 알겠죠? 자, 그다음 또 천기도 묘하시고, 자, 천기는 뭐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자, 하늘의 이치 정도로 할게요. 자, 하늘의 이치는 참 묘하구나. 너 먼저 춤이로다. 너 먼저, 너는 누구니? 또 역시나 매화죠. 자, 매화 먼저 춘위로다. 햇빛이 탁 드는구나. 빛이 들다. 참, 하늘의 이치도 묘하다. 자, 매화 먼저 이렇게 아주 뭐 따뜻한 햇빛이 드는구나. 음. 자, 근데 중요한 건 다음 행위고요. 자, 보시면 한 가지를 꺾어서 이 소식을 좀 전하고자 하는데 누구에게? 임에게. 음. 그런데 너를 보시고 반가워 하실까? 뭐 이런 정도입니다. 음. 자, 그래서 자, 지금 이 삼수에서는 먼저 그 이전과는 다른 어떤 행동 하나가 드러났다는 거. 자, 임에게 꺾어내어 보내고 싶어 한다는 거. 무엇은? 맹화를. 음.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음 위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삼수는 이렇게 매화를 임에게 보내고 싶어 하는 내용이 있다. 알겠죠? 음. 자, 그럼 매화를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그럼 매화에 담겨 있는 마음은 뭘까? 당연히 매화는 관습적 상징의 의미 그대로 임에게 자신의 지조를 밝히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보내고 싶어 한다라는 점에서 이 대상에 대한, 즉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알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군가가 그리울 때 내가 무언가 보내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뭐 대상이 나오면 그러면서 반가워할까라는 그런 뭐 표현도 뭐 이어져 있었잖아요. 우린 그럴 때 자, 화자의 어떤 분신물이다. 자,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음.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 자, 이미 너를 보고 반기실까 아니실까? 자, 당연히 계속 이제 너라는 대상은 매화라는 거 동일하고요. 자, 그 다음 보면 이제 기년, 화류에 취한 잠목이었을까? 자, 기년은 이제 몇 회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화류라고 하면 이제 이게 뭐 꽃이나 뭐 버들 같은 이제 그런 자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이렇게 지금 매화를 보내고 싶어 하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매화에 담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내가 너무나 그리워하는 그 임은 지금 매화가 아닌, 그쵸? 내가 아닌, 쉽게 말하면. 자, 매화는 화제의 분신물이니까. 자, 매화가 아닌, 즉 내가 아닌 화류에 취해 있을까? 아직도 화류에 취한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지점이야. 자,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제 이 지점을 좀 풀어내면 화자가 지금 이미 아직 화류에 취해 있을 것으로 좀 여긴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자면 지금 화자는 내가 임을 그리워하는 것만큼 아직 임은 내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풀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 내 생각을 하지 못하고 화류에 취해 있을까? 아직도 화류에 취한 그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을까?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화류에 취해 있을 것으로 여긴다는 건 자신을 음, 그리워. 더 바꿔서 쉽게 쓸게요. 자신을 잊고 지낼 것으로 여긴다는 거지. 음. 자, 이제 그러면서 두어라. 다 각각의 정인이, 그죠? 나와 늙자 하노라. 음.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이제 그런 염려를 좀 하다가요. 그래도 나는 매화와 뭐 함께 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내는 겁니다. 음. 자, 나와 늙자 하노라. 매화와 늙어갈 것을 화자는 다짐하면서 끝난다. 이렇게. 음, 아시겠죠? 그래서 비록 임은 아직 화류에 취한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을지언정 다 각각의 정인이 나는 매화의 어떤 마음을 품고 지속적으로 살아갈 거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인데, 이 다 같은 경우에는 뭐, 너희들 일단 스스로 먼저 읽어보시고요. 자, 포인트만 먼저 잡을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 뭐 이런 거, 이제 휴전이 되던 해 음력 정월 초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좀 구체적인 배경을 밝히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 음. 자, 이제 그렇게 아버지하고 내가 이제 강을 건너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쵸? 좀 특징적인 건 이런 겁니다. 지금 꽤 길게 나오는 이런 지점에 지금 배경 묘사가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음. 자, 보입니까? 자, 그래서 일단 읽어보시면 지금 이 강 언덕 위에 뱃사공의 오두막집이 하나 있는데, 자, 지금 햇살은 좀 노랗게 식은 이제 그런 어떤 뭐 분위기이고, 그리고 지금 하얀 연기도 좀 나고 있고, 음, 그 앞에는 능수 버들나무가 맨 몸뚱이로 좀 비스듬하게 서 있고, 또 그 다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도 이렇게 강은 다 얼어붙어 있는데 지금 산기슭에 눈이 쌓여서 좀 번쩍번쩍하고 또 갈대가 아픈 소리를 내면서 뭐 이렇게 뭐 부대끼고 있고 뭐 신음처럼 질러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전부는 좀 배경묘사였고요. 이제 배경묘사가 좀 특징적이네요. 좀 비유적으로 드러났죠. 그렇죠? 이런 건 이제 의인화잖아요. 이런 거. 자,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좀 배경묘사가 비유적으로 드러나고 있었고요. 그렇게 이 겨울,
강나루터의 분위기가 제시가 되네요. 이제 그 다음에는 아마 읽기 쉬웠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나오지 않았잖아, 그치? 자, 사공이 나오지 않았어. 근데 난 너무 추운 거야. 난 너무 추워서 아빠가 계속 좀 이제 사공을 불러주길 바라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두 번 다시 그 소리를 다시 내지 않으셨죠? 그쵸? 자, 이제 그러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 안쪽에 사공은 분명히 우리 부자가 하얗게 서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자, 이런 건 전부 다 이 나의 추측이잖아, 그치? 자, 선객이 더 모일 때까지 기다렸을 것이다. 사실 그런 말이죠, 그쵸? 지금 다 보았으면서도 지금 나오지 않는 것은 지금 선객이 더 모일 때를 기다렸을 뭐 그런 것 같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음.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아버지는 좀 못마땅하셨으리라. 자, 이건 사람에 대한 옳은 처사가 아니니까 이 점은 아버지는 좀 못마땅해 하셨을 것이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지점, 뭐 역시나 그 아버지의 심리에 대한 이런 건 나의 추측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뱃사공이 나오고 있지 않는 이유도 지금 내 기준에서 추측을 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더 이상 이렇게 부르지 않는 것, 못마땅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부르지 않으시는 것도 이 아버지의 심리에 대한 나의 추측이 들어갔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태도는 힘겨운 시대를 견뎌내신 아버지의 완강함일 것이다. 알겠죠? 음. 자,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 문단에 아버지는 주루막을 쥐고 계셨다 이러는데 별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루막 이러면 뭐 배낭 같은 거 지금 말로. 또 주루막 안에는 정성 들여서 싼 어떤 육적 뭐 술 항아리에 용수를 질렀던 제주로 쓸 술, 뭐 제주 한자도 다 나와 있지만 제주 이러면 뭐 제사에 쓸 술 뭐 이런 거. 음. 자, 또 이것은 작은 증조부께 올릴 새의다 이랬는데 이제 새의라고 하면 요게 또 지금 말로 바꾸면 연말 선물 같은 거 새의이다. 그렇게 마지막 줄에 체크해 볼게요. 엄동설한 저문 강변에 새의를 쥐고 꿋꿋하게 서 계시던 이제 그 모습이 보인다. 음. 자, 이렇게 해서 이 아버지가 꿋꿋하게 서 있던 그 모습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니? 이 아버지의 모습 그 자체는 결국 아버지의 치조와 그리고 이런 선비적인 면모를 의미하게 되네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가나다 좀 빠르게 봤는데, 이제 공통점이잖아요. 적절한 건데, 이제 서리적 표현. 자, 고전시의 서리적 표현이 있기가 참 좋죠. 그런데 이거 잘 보시면 없어요. 자, 가에도 없고요. 선생님 생각에는 나에도 없어요. 자, 답은 3번이잖아요. 자, 구체적 사물이나 상황을 통해 내면의 가치를 뭐 드러낸다. 자, 뭐가 이게 답이 아닐까 싶네요. 자, 웬만한 시가 다 이렇죠, 사실. 일단, 그, 각각 연결 한번 해보세요. 그, 가에서 구체적 사물이라고 하면 뭐겠니? 대나무죠, 그쵸? 또, 나에서는 구체적 사물 이러면 뭐가 좋아? 매화 이러면 되겠다, 그치? 자, 그리고 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아버지와 함께. 그 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 상황,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사물이나 상황을 통해서 결국 내면의 어떤 의미를 좀 드러내는 거죠. 음. 자, 34번도 자연스럽게 한번 보세요. 일단 보기를 참고해서 가나만 가지고 지금 문제를 냈는데 지금 가의 화자는 옥설에 눌려도 푸름을 유지하는 대나무 맞니? 지금 눈에 눌려도 푸름을 유지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럼 그것을 이렇게 좀 굳건한 지조를 떠올리고 있는 것으로 문맥 이해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가해 화자는 대나무 속에 빈 것을 그런 긍정적인 인식의 내용으로 본다. 어때요? 괜찮죠? 자, 그것을 좀 깨끗한 인품에 비유한다. 자, 이제 3번 같은 거 뭐 너무 틀렸잖아. 그 나의 화자는 이 매화를 임으로 착각한 것을 깨닫고 서로 다 틀렸죠.
자, 일단 매화를 인물로 착각한 내용도 없었고요. 자, 그래서 이 뒤에 나타나는 이런 서러움의 정서도 뭐 틀렸죠. 음. 자, 그래서 이 나에서 이런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매화는 화자에게 예찬의 대상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35번도 뭐 연결해 보세요. 자, 기억. 매화를 발견할 당시의 화자의 상황과 시간적 배경. 자, 화자의 상황은 뭘까요? 여기에서. 뭐 잠에서 깬 거 아니겠어요? 그쵸? 시간적 배경, 뭐 달뜬, 뭐 이런 거잖아. 음. 뭐 내용 읽어보면 이미 어떻다고 여기실까? 뭐 이랬는데 뭐 이제 이미 반응이 좀 궁금한 거죠, 화자는. 디귿은 뭐 바로 왼쪽에 나와 있으니까 나는 지금 발을 막 동동거리고 막 이러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아버지와 좀 대비되는 행동이다. 어때? 괜찮죠? 음. 아버지는 그저 아주 묵묵하게 꿋꿋하게 서 계시잖아. 나는 지금 어때? 발을 동동 초삭거리고 있잖아. 그치? 즉 아버지가 좀 대비된다. 가능하죠. 음. 자, 그다음 문맥 보세요. 그 리을에서 선객들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아버지가 왜 갑자기 생뚱맞게 선객의 모습을 비판해? 아닌 거 아시겠죠? 자, 그 리얼 내용 보면은, 자, 이거는, 어, 뱃사공이 지금도 나오지 않고 있는 건 어쩌면 선객이 더 모일 때를 기다리고 있어서인가 보다. 뭐 이런 내용인데, 아버지가 선객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자, 36번인데요. 자, 이렇게 지금 뭐 번쩍거리는 적설, 뭐 이런 거, 햇살, 뭐 적설, 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지금 겨울 강가를 좀 회화적으로 보여준다 가능합니다. 음. 자, 그리고 이 아픈 소리를 신음처럼 지르는 갈대는 사공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려는 글쓴이는 내가 지금 부당한 처사에 맞서려고 하나요? 일단 그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픈 소리를 신음처럼이라고 하는 건 그 이전에 나타나 있던 그 배경 묘사에 나타나는 구절이었잖아. 그치?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음. 굳이 왜 이와 같은 묘사가 나왔는가? 굳이, 왜 아픈 소리를 신음처럼 내고 있는이라고 하는 묘사가 나왔는가? 를 굳이 연결해 보자면 이건 그만큼 너무 추운 겨울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그 뒤에 내가 이렇게 추워서 발을 동동 구른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좀 더 이제 뭐 잘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픈 소리를 신음처럼이라고 하는 건 아주 혹독하게 추운 겨울 날씨. 알겠죠? 자, 그것을 좀 나타내주기 위한 비유다. 로만 갑시다. 아시겠죠? 음. 그다음 37번의 A, B인데요. 자, 이 A 같은 경우가 이제 취한 잠이었네요. 자, 기억납니까? 자, A가 그 중요한 그 매화의 사주에 나와 있는 취한 잠이야. 이미 너를 보고 반가워하실까? 아직 화려에 취한 잠에서 못 깨어났나? 뭐 이런 지점. 뭐 B는 왼쪽에 있었고요. 이것만 가지고 해볼게요. 이제 일단 A에는 이미 처한 상황에 대한 연민이라는 요소 얘기할 수 없고요. 또 A에는 화자가 지향하는 행동이 이제 취한 잠, 잠에 취해 있는 이 자체가 화자가 지향하는 행동이야? 아니잖아. 또 A에는 원망, 이런 말 하시면 안 되고요. 또 A에는 자기의 처지에 대한 어떤 자조가, 이 자주 어울리지 않고요. 그래서 A만 가지고 나눠보더라도 지금 5번에 A에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힘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자,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B는 됐고요. 자, 이 A 정도만 공부해 볼게요. 지금 A를 왜 대비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럼 화자의 처지를 먼저 표현해 봐야겠네. 지금 화자의 처지는 어떠하냐면, 당연히 임을 그리워하고 있죠. 임을 못 잊고 지금 임을 그리워하고 있어. 음. 그럼 화자의 처지와 대비라고 했으니까, 그럼 임의 처지를 볼게. 음. 자, 임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자, 즉, 임의 모습은 그럼 어떻다고 봐야 하니?
나는 지금 이렇게 임을 그리워하는데, 임은 자신을 좀 잊고 있을 것으로 여기잖아. 알겠지? 자, 이 정도로만 합시다.